안녕하세요. 영혼의 숙사 파라멜 파이터 급식입니다. 오늘은 늦은 가을이에요. 단풍 색깔이 이제 좀 갈색으로 물들어서 아주 이쁘진 않습니다. 지난주 이제 피아골도 그랬는데, 이번 주 가야산 해인사에 이제 와 있는데, 단풍 색깔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에 이제 은행잎이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만취의 그 소스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곡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해인사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항시 절하면 이 산이 이제 좋은 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즈넉하긴 한데, 조용하고 좋죠, 산새 소리들, 물소리들 이렇게 항시 들리면서 그 마음을 이제 정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주 이제 증시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빠르게 결정점으로 인해서 거의 당일날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좀 사라져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에서 내세울 정책들,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세 정책이나 이민자 추방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 승부가 두 개 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이자도 20% 이런 거 10%로 낮춰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제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도 이제 이스라엘 인질들도 이제 잡혀갔지만은 아직도 100여 명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이제 또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상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바라다 보는 미국 평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 이민자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상원마저도 이제 넘어갔죠. 이미 공화당이 52명을 이제 확보를 해서 넘긴 상황이고, 하원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218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과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이제 213명, 한 5명 정도를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의회 권력이 이제 완전히 장악됐는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는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취임일은 2025년도 이제 1월 20일이고요. 3선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임기입니다. 보통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 2년 지난 다음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불리해요. 투표 결과 불리하게 나와서 레임덕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 2년 사이에 이제 원하는 일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대단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 3개월 동안은 좀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반도체 지원법 삼성전자 64억 달러를 이제 지원받기로 한 상황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한 1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또 사라질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게 시가총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은 이제 이 문제하고 미국의 대선 문제하고 시장에서 이번 그 9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이제 0.25%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 기대치가 98%였어요. 98%였는데, 뭐 예측치대로 0.25% 내렸습니다. 금리를 0.25%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플러스 기준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뭐 대략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한 플러스 5% 정도 강세를 보였어요. 러셀 2000이 이제 플러스 8%가 넘으면서 약간 그 다우산업지수나 S&P 500은 4.6%대,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5%를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의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그 강하게 올랐죠. 지난 금요일 날도 플러스 8% 이상 올랐으니까. 뭐 2024년 연간으로 이제 역성장을 하다가 플러스 30%로 이제 놀라운 그 성장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승리다, 이렇게 동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그 빅테크들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간 그 자동차들이 이제 수입이 금지되도록 이런 법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에서 테슬라를 생산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2기 행정부를 줄여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금 추가 관세 60%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이제 그런 규제위원회 수장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공약대로 그렇게 관세를 매길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 이거 안 막으면 25% 관세를 멕시코에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한 4년간은 또 이런 흐름에 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대단히 그 높아져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